제가 이전 영상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괜찮은 투자 물건을 발견했지만 아파트만 투자해봐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산 분양권을 매수하는 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산을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완공된 지산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입주 의향서를 통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 개인이 분양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운영하여 매출이 있는 법인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지산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시거나 법인 사업자를 내셔야 매수가 가능하고 투자가 목적인 만큼 지산의 임대가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낸 후 매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임대 여부를 변경 및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이 영상을 본 후에 확인해 보세요. 법인 사업자 내는 방법은 법무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보통 자본금은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상호 및 목적을 정하면 낼 수 있어요.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양된 지산 근처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 부분에서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하는 분이 중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나는 안전제일주의 성격이시라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10%에 프리미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후 등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매도 가능하고요.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후 잔금은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잔금 대출로 전환한 후에 임차를 맞추신다면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영상으로 말씀드린 옥석을 가려서 좋은 지산을 매수하신다면 임차를 빨리 맞출 확률도 높으실 거고요. 이어서 일반적인 분양권 전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 후 가계약금 넣기. 가계약금을 넣으면서 계약일을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내로 계약일을 잡으시면 되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대행사를 통해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둘, 계약일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자와 함께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하기. 계약금 10%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서 원본을 매수자가 가져갑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아파트 분양권과 다르게 중도금 대출 승계 후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정해준 날짜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명의 변경 일자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걸려서 명의 변경을 했는데요.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라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셋, 분양권 전매 계약 후 매수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매계약서 원본에 검인받기. 구청에 내방하면 검인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검인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할 거예요. 신분증 제출과 함께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매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검인을 매매계약서에만 받아서 뒤늦게 분양계약서에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2곳 모두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 명변 전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확인하기.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자서를 받기 전에 중도금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신용에 따라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의 변경 전에 미리 다른 분께 전매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없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가능하실 거예요. 5. 시행사가 지정한 날짜에 분양권 명의 변경하기. 분양계약서 뒷면에 권리의무 승계란이 있어요. 명의 변경일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서 서로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도장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저는 명의 변경하는 당일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순차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로 서류가 옮겨가면서 모두 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략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후 등기 우편으로 받았고요. 실제 매수한 시점은 2월이었는데 명의 변경이 된 시점은 9월이었어요. 현재는 분양권을 전매할지 등기를 칠지 고민 중인데 요즘 상황을 보았을 때 등기를 치는 것에 좀 더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완공된 지산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